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셋아빠 송철입니다. 네, 오늘은 표 대표님이 술 드시러 가셨네. 네, 그러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캐스터분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아, 너무 좋죠. 네. 저희 시즌 1 때는 저희가 고월전 콘서트 또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청취자분들과 같이 이제 모임도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한번 이제 치맥 파티도 한번 했었어요. 치킨 맥주 파티도 한번 하고, 또 시즌 2에서도 우리 또 캐스터분들과 같이 한번 뭐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산 관리 이 얘기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자산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 처음부터 삐딱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뭔 돈 있다고 이런 걸 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돈이 뭐 많다고 자산 관리가 뭐 잘 되고 뭐 없다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듣고 뭐 실패를 막는 것만 해도 사실은 자산 관리가 되는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운이 좋으면 또 플러스 알파가 또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왜냐면은 자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10만 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래서 자산이 이제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자산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관리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가지신 분들만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없으신 분들도 관리를 이제 받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어차피 그분 주위에는 잘 해주겠다고 관리해주겠다고 날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알아서 잘하세요.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이 외롭잖아요. 또 봐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경 쓰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자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어떠한 그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 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간략하게 제가 풀어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A 투자자가 있고 B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제 A 투자자는 첫 해에 20% 수익률, 두 번째에 마이너스 10%, 세 번째에 20%, 네 번째에 마이너스 10%. 자, 이 패턴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그 다음 이제 B 투자자는 뭐냐면 첫 해에는 10%, 두 번째에는 0%, 세 번째는 10%, 네 번째는 0%. 또 이 패턴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A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B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지금 많이 강의를 해보면 답은 대략 반반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하셨죠? 정답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네. 절대 수익률, 즉 단순히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A랑 B랑 50% 수익률 똑같죠. 근데 이제 처음에 원금 투자 대비 실질적인 10년 이후에 누적 수익률을 보면 B 투자자가 A 투자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대략 얼마나 높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뭐 약 1.5배 정도 차이. 그렇죠. 근데 차이가 꽤 나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B가 많을 것 같은데 뭐 대략 뭐 좀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 수익률이 5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게 뭘까? 이 원인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성향이 사실 비에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위험을 또 싫어하는 성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들쭉날쭉한 이런 형태보다도 사실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훨씬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핵심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50은 100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즉 예를 들면 100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자산이 50이 되는 거죠. 그럼 50이라는 자산이 원금 100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50%가 아니라 2배, 즉 100%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게 마이너스 50은 100이라는 법칙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큰 수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큰 수익이 아니라 한번 잃어버리면 그에 대해서 큰 데미지가 있다는 걸 이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장기 투자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 1억 7,500만 원 정도 원금이 불어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0년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딱 3번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수익이 제로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원금이 약 30년 뒤에는 1억 3,1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뭐 커 보이지만 딱 10년마다 딱 3번만 수익이 안 났는데 전자보다 대략적으로 약 4천만 원 정도가 금액이 준 거죠. 굉장히 준 거죠. 네. 그러면 이번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이제 10년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딱 3번만 수익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까먹은 거죠. 이 경우에는 얼마나 되냐면 30년 뒤에 대략적으로 약 9,500만 원. 야,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저기 30년 동안 10% 나는 거하고. 네네. 즉 30년 동안 딱 3번만 10% 까먹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재밌지 않아요 이게?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주식 투자, 개별 주식의 종목에 투자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개별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짜릿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릿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먹을 때는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의 교훈이 뭐냐?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예를 들어 반토막 났다. 그럼 그 회복하는데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주식 투자, 물론 이제 선수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네. 뭐 농담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구냐? 그렇지. 예. 주식 사놓고 저기 뭐야 계좌 비밀번호 잊어버린 사람 이런 식으로 농담식을 하는 이유가 네. 실제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애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큰 수익이 낼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큰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큰 수익 자체가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에사라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까먹지 않으면서 적은 수익을 꾸준히 길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어찌 보면 포인트인 거죠. 즉 자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이거죠. 오렌 버핏이 말한 것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오렌 버핏 잘 아시죠? 오바의 연인, 그래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자.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법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 원금 잃지 말자. 두 번째 법칙 그 첫 번째 법칙 잃지 말자. 어찌 보면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 이겁니다. 원금 잃지 말자. 큰 수익보다는 따박따박 쌓아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 주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그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선뜻 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 거죠. 그럴 분들한테는 이제 큰 수익보다는 어찌 보면 변동성을 작게 가져가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변동성이 적은 것들이 도움되지만 또 행여라도 큰 위험을 안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찌 보면 변동성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펀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변동성이 낮은 펀드들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이제 로우볼 펀드라는 게 있어요. 로우볼 말 그대로 변동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편입되는 주로 편입하는 펀드들이고요. 이런 로우볼 펀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컴 펀드, 즉 인컴 이자나 배당과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자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 이제 많은 분들 헤지펀드라고 하면 좀 공격적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투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건 오해이고요. 헤지펀드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오히려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멀티 전략, 여러 가지 뭐 주식에 대한 롱숏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쓰는데,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채권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주식 수준의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을 적게 가져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점원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형 펀드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현금에 대해서 펀드 자체적으로 알아서 나름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지만, 길게 보면 변동성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주식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형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을 보면 이제 또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정말 말은 그런데 정말 변동성이 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KLX 거래소 보면 거기에서 이제 펀드들 기준 가격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사실은 모 회사의 글로벌 배당 인컴과 관련된 펀드들의 기준가를 쭉 뽑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확실히 그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변동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펀드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원칙에도 잘 부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식형이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도 여러 이제 일부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는 게 향후에는 실질적인 수익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징크스가 많은 사람이 투수일 것 같으세요? 타자일 것 같으세요? 징크스. 자기만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 타자일 것 같은데. 타자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타자는 3번 타석에 들어가서 한 번 안타 때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잘 맞으면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빨간 양말 신어서 잘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투수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징크스를 만든 경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올스타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가 이기면은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런 사실은 아주 다양한 미신들이 있는데, 이런 미신들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도 이런 원칙들, 즉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려면 변동성이 낮게끔 장기간 투자한다, 이런 어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이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제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저도 자산 관리를 한 10년 넘게 한번 해보니까, 진짜 이제 저도 예전에는 센 거, 강한 거,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당한 것도 있고,
뭐든지 다쳐봐야지 아픔을 알거든.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다.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면서 길게 가져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산 분리의 핵심. 자산을 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